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안녕하세요. 사건 파일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행정심판 실제 사건입니다. 경기 시흥에서 바다를 가로질러 인천 송도를 잇는 백옷대교 건설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지난해 환경 문제로 사업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는데 시흥시가 이에 맞서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겁니다. 이 사건 파일 오늘은 행정심판, 실제 사건이 어떻게 해결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행정심판이 무엇인지, 행정심판을 잘 신청하고 준비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내려면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행정전문변호사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좀 알아봤는데요. 이제 오늘은 실제 작동되는 행정심판 사건에 대한 파일을 법무빈 법승 행정전문변호사인 안성훈 변호사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우리가 이제 청취자분들에게 행정심판이 무엇이다 이런 내용을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만 듣고 이제 다 이해가 되시면 좋겠지만, 그게 꼭 다 쉽지는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자, 그렇지만 실제 사례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 아무래도 좀 더 이해도가 높아지실 거다 생각이 되는데, 행정심판을 어떻게 활용할지 실제 사례를 가지고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행정심판으로 다루어지는 사례 중에는 운전면허에 대한 사건들이 많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필요적 전치유지라고 설명드렸는데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치도록 돼 있기도 하고요. 사안이 전형적이고 사건 수가 많기 때문에 일정한 내부 기준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판단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런 사건만 있는 게 아니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넓다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행정소송으로 갈 수 있는 사건보다 더 넓은 원고 적격을 인정한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요. 예, 맞습니다. 오히려 그 심판 대상이나 어떤 판단의 어떤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넓은 범위에서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사례를 검색해 봤는데요. 국유재산법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처분 취소,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년 내일 채용공제 중도해지 처분 취소, 다다익도 쇼핑몰 우수제품 판매 중지 취소나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그리고 재밌는 건 2022년도 20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 최적 불합격 처분 취소, 이런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처분들이 이 행정심판의 대상으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행정처분에 대해서든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고요. 다만 행정심판만의 특성을 잘 이용하면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을 이제 들어보니까 간단한 것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복잡한 사안들에 대해서도 행정심판이 상당히 많이 접수가 되고 있고, 제가 듣기에도 점점점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들 자체의 처분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자, 이 점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들을 좀 생각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좋을지 이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사안이 비교적 간단하고 빠른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 행정심판을 이용하면 좋은 건 당연합니다. 비용이 들지 않고요. 좀 부담이 적기 때문에 이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네네. 그리고 법 위반의 소지가 불명확하지만 부당한 경우, 그러니까 일도양단의 단순한 판단이 아니라 행정부에서 좀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이 판단을 조율해줬으면 하는 경우에도 행정심판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변호사님이 대안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제안을 해드리기도 하고 그런 행동에 대한 내용이 의견으로 담기기도 합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취소만을 권한 것이 아니라 위법하다고 취소도 해야겠지만 예비적으로, 그러니까 대안적으로 이런 결정이 있었어야 되는데 아니면 이런 결정이 더 합리적이지 않냐라는 적극적인 제안을 이제 청구서에 담는 것도 가능하다는 대안적 행정행위 자체를 제시해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군요. 맞습니다. 네, 계속 설명해 주시죠. 그런데 행정심판은 빠르고 효율적인 장점이 있는 한편으로 또 판단에 정교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교하지 못하는 게 단언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기간이 짧기 때문에요. 하지만 이게 손해볼 것이 아닌 것이 행정심판에서 패소하고 나면 행정소송이라는 또 다음 단계의 어떤 불복수단이 있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청구인이 주장을 제대로 못해서 판단을 제대로 못 받는다, 이런 측면도 강하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청구인 입장에서도 단기간에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전문가를 찾지 않는 경향이 많아요.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하거나 적절한 전문가를 찾지 않고 적은 비용으로 처리하려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행정심판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자, 그러면
행정소송 자체의 행정심판의 결과가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까? 예, 행정심판이 일단은 어쨌든 준사법기관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한번 결정이 난 사안이기 때문에 네. 행정소송에서 이거에 기속되거나 구속되는 건 아니지만 법원의 판사가 나쁘게 볼 수 있는 사안도 있고요. 예. 특히나 전문적 영역에 관한 판단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도 어느 정도 고려사항으로 삼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그럼 대충 접근해갖고 대충 신청서 내고 비용 얼마 안 드니까 예. 대략 처리해갖고서는 기각받은 다음에 행정소송 가자. 이렇게 하는 생각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네요. 네, 그래서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뭐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 실제로 이제 변호사님이 진행했던 행정심판 사안을 소개해 주시면서 행정심판 어떻게 다루면 좋은지 그 내부 프로세스나 전략 이런 걸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저도 이제 행정위원회, 뭐 무역위원회나 국가배상심의위원회 등에서도 일해본 경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 행정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제 업무를 하는 프로세스를 조금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예. 주로 이제 이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서가 접수되면 예. 담당 조사관이 배정이 됩니다. 예. 조사관이 이제 담당 공무원들인데요. 네네. 공무원들이 일단 사안을 청구서를 읽고 그 청구서에 대한 답변 서면들을 읽고 예. 사안을 이제 조사하게 됩니다. 조사해서 그 결과 보고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게 이제 보고하는 과정이 있는데 예. 그 조사 결과 보고서에 상당히 많은 내용이 담기거든요. 예. 그리고 사건의 전말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굉장히 많은 이 내용이 담기고 사실관계부터 일응의 판단까지도 담길 수가 있습니다. 네네. 예컨대 인용을 할 것이냐, 기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인용하는 어떤 논리적 흐름이 있고 기각에 하는 어떤 논리적 흐름이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구체적인 의견들이 담기기 때문에 예. 이 담당 조사관을 납득시키는 것 자체가 먼저 선행되어야 이 사건을 잘 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예. 그리고 단기간에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아주 정교한 법적인 판단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예. 또 다른 효과들을 노릴 수가 있는데요. 예. 어떤 설득력을 계속 주다 보면 법리적 판단 이후 법리적 판단을 넘어서 예. 이제 행정적으로 예. 유효한 예. 합리적인 판단을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때는 덜 법적인 부분도 행정심판에서는 중요하다. 그리고 덜 법적인 부분을 어떻게 주장할지를 이제 엮는 능력이 전문가의 능력이다라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떼쓰기가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예. 이에 관해서 제가 수행한 재미있는 사건을 좀 안내해 드리면 예. 위원회에서 사안에 대해서 엄밀하게 당부를 판단하진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유연성을 발휘해서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해 준 사안인데요. 목적은 달성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컨대 이 처분을 영업정지 3개월을 받았는데 이걸 예. 시정권고로 바꾸어준 그런 유형의 사례입니다. 영업정지가 없어진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 정도면 거의 완전히 이겼다고 처분 취소된 거나 마찬가지네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어서 제가 살짝 바꿔서 말씀드리는 거긴 하지만 예. 어쨌든 그 결정문을 보니까 재밌는 게 예. 사실상 우리가 주장한 내용 뭐 이런 사실이 잘못됐다, 법리 적용이 잘못됐다, 뭐 절차가 잘못됐다 이런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예. 마지막에 예. 이제 처분의 정도가 타당했느냐라고 하는 판단에서 예. 우리의 주장을 다 받아들이면서 예. 완전히 목적을 달성하게 그러니까 영업정지를 없애고 처분 형량을 다시 했군요.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사안들을 보면 그러니까 저희가 뭐 사실 인정을 이거 저희 주장을 그렇게 못 받아들였다고 하는 건 좀 서운할 수 있지만 어쨌든 예.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과감하게 예.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행정심판의 특징이자 어떻게 보면 또 묘미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심판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교원 소청 사건과 관련돼서 사실은 뭐 여러 가지로 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사관 조사 결과와 관련돼서 초기 그 신청서, 예. 심판 청구서가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예. 전략적인 패턴이나 결론이 유리한 쪽으로 치달을 수도 있고 불리한 쪽으로 확 기울 수도 있고 이런 점들이 있는 것 같은데 예. 자 이제 우리가 계속 행정심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행정심판 인용률이 좀 많이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최근 통계를 보니까 인용률이 좀 떨어지긴 떨어졌습니다. 뭐 예. 권익위원회 입장은 좀 다른 것 같긴 하지만 일단은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수가 좀 늘어난 것 같기도 하고요. 운전면허 사건이 많이 늘어나기도 하고 이제 전문적으로 청구하는 수가 적어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일단은 들어가자라는 접수는 취지로, 한다. 예, 당사자가 직접 이제 작성하셔서 들어가다 보면 일단 충분히 주장하지 못하고 패소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까지 안성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